저희 뉴스탑 전남은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심층 기획으로 현재 여수시장 출마에 나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층 기획 인터뷰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시대적인 정치 과제나 미션의 변화가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네, 그 과거의 전통적인 정치가 해결해야 될 과제나 미션들이 인권이라든가 민주적인 가치 또 자유의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의 전통적인 어떤 가치였다고 한다면은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또 어떤 풍요, 그리고 경제가 더 이상은 이제 그 일반적인 권리가 아닌 현대인들한테는 이미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거, 또 속박받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한테는 사실상 기본적 인권이 됐다. 그래서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나 모든 정치인들인 현대에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자기 유권자 주민들, 시민과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변화된 정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요소의 아직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파고를 넘을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는 좀 경제가 화두가 아닌가. 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예. 근데 저 말씀하신 대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네. 단순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말씀하신 대로 풍요로움, 예. 그리고 여유가 있는 삶,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예. 중요한 요소 하나인 지방자치 예. 예. 단체가 해야 할 일. 예. 거기에 아마 대표님도 그런 것을 지역에 있는 풍요로움을 갖고자 출마를 준비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예. 봐시거든요. 예. 거기에 좀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네. 국가나 정부가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많이 어떻게 보면 관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정치 권력과 정치 세력 내지는 정치인에 따라서 경제적인 성과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를 대하는 인식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까지도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가 2차적으로 실시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 문제를 자기들의 소명이나 또 중요한 정치 과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부서의 명칭에 반영하는 정도, 그리고 가장 그 경제와 관련한 기초적인 문제를 관리하고 관여하고 인식하는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의 원래의 취지와 3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명확한 과제에 대한 인식 결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조직, 그다음에 시스템, 그다음에
그 인식, 전반적인 문제들이 결여되어 있다. 기존의 정치권이나 중앙 정치 권력들도 지자체의 장애 후보로서 고위직 행정가나 법률가들 위주로 지금까지 공천을 해주고 유권자들도 지방자치가 해결해야 될 것은 경제가 아니라 행정으로 지금까지 착각하고 허송세월을 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초지자체나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할 때는 지역의 경제 문제,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 정주요건 개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분히 경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 행정이 그동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밖에 더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다른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던 게 지방자치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지방자치는 행정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행정의 그 기본 역량을 토대로 경영 능력을 가진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나 또 지역사회 해당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 참신한 어떤 영역에서 활동한 어떤 거기서 얻어진 소통의 리더십 또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그 사회 각 요소들을 통합해낼 수 있는 인식과 이것들을 함께 아울러내는 그 어떤 리더십 소유자나 그다음에 그 소통 능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들이 2차 지자체 시작 30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제 전국적으로 반성들이 이루어지면서 중앙정부나 정치 권력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지자체 장에 대한 선별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들이 이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정도 좀 과하게 이야기하면 10년 가까이 여수가 밀려버렸다. 이런 모든 구조에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예. 그래서 새로운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여수를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과연 그러면 여수 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중심에 놓고 우리 대표님이 봤을 때 이 행정 조직을 이 제도적인 거에 경영의 마인드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영하고 행정하고 어떻게 좀 접목을 시키면 우리 여수가 조금 더 지금 뒤처졌던 것들 갖다 조금 터보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경영과 행정은 배치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행정은 안정과 관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가치에 충실하다고 하면은 경영은 성장과 창의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간절한 욕구 이게 경영의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들끼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유권자들 시민들의 소득 수준을 어떤 지자체가 올려줄 수 있을까? 그다음에 시민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어떤 경영 기법과 경영적인 마인드 또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여수의 실패, 그다음에 대한민국 지자체의 실패는 행정 공무원들은 저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거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행정 전반에 대한 식견도 있어야 되고 행정법 일반에 대한 이해나 정말 그 행정이 가고자 하는 가치 또 형평과 어떤 공평 소외 세력이 있다거나 또
그 소외되는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현대 행정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를 가진 적어도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기다 플러스로 더해서 창의적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와 그 열정,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경영자 본연의 그런 그 전문화된, 특화된 이런 입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더더욱 여수는 그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자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자원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지역 발전에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경영적인 기획들, 고민들, 접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자적인 검토가 이제는 정말로 여수에서 필요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공무원들의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최고의 자리에 시장 자리에 또 한 명의 최고위직 행정가가 와서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그 애씀을 헛되이 돌려보낸다고 한다면은 여수는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마 복구하는데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 너무 많은 비용, 기회비용이 너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의 세계적인 자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게 행정 조직들이 아니면 지역의 어떤 민간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원을 캐내는 과정을 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우리 여수의 네. 세계적인 자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네. 익히 알고 있겠지만 네.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가령 여수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에 저한테 첫 번째를 들어라. 그러면 저는 여수 인근 연안의 수자원 생태계, 이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아는 바로는 전 세계의 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이미 읽어본 적이 있고 특히 일본 쪽에서 오셨던 수산학자들, 전문가분들도 전 세계의 인근 연안에 가지고 있는 수산 자원들의 생태 여건이 여수처럼 좋은 데는 없다. 이거를 오염을 시키고 이거를 남에게든 환경 오염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거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목이 너무 부족한 거다. 단지 자연보호 차원이 아니고 우리 미래의 경제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여수 연안의 환경을 최대한 빨리 복구시켜 주는 거. 그러고 나면 여수에 어떤 도움이 올까? 저는 여수에서 먹는 모든 수산물은 다 자연산이다. 수산학자들, 영양학자들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듯이 가장 맛있다. 세계 최고의 그 수산물의 질이 보장되는 여수에서 먹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그 수협이고 어민들이고 시민들이고 심지어는 여기 와서 낚시 활동을 하는 분들까지도 자연을 어떤 식으로든지 훼손하지 않겠다. 이 최고의 수산 자원을 그대로 시민한테 수혜를 주고 어민한테 혜택을 돌려주는 이 단계로 우리는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전 세계 자원의 세계적인 자원의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관광학자들이라든가 전 세계가 개방되면서 모든 관광지를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전 세계 관광 자연자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한려수도라고 합니다. 한려수도에서부터 요수 내로 들어오는 그 진입 과정, 이것이 그대로 일반 세계적인 관광객들한테 노출되어지고 이것이 그대로 보여졌을 때 이거는 여수의 관광 수입과 시민들의 소득 향상을 떠나서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정부도 기존의 어떤 전통 산업에 매여 있었고 전통 산업이 무너지면서 그거를 살리는 데만 급급했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가의 경제 주요 과제들이 주요 산업들이 이제 전환되고 있는 시기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경제적인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시작인데요. 그때 부각될 게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들,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안목, 정부가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래서 이 개발된 그 결과들, 수혜들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돌려낼 것인지, 그 다음에 해당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것 또한 우리 여수의 지도자들이나 호남의 정치인들이 저는 정치력 부재가 있었다고 보는 대표적인 경우가 전라 자수형성, 우리는 그걸 삼도 수군 통제형성이라고 하죠. 실제로 임난 중에 1593년부터 1601년까지 삼도 수군 통제형성 본형이 전라 자수형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전라 자수형이 영남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이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됐을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을 것이고 K컬처에 의해서 K히스토리의 대표적인 장소로 개발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역의 역사유산 정도로 폄하하고 있고 이거를 중앙과 국가의 문제로 전환시켜내지 못한 정치력 부재, 그리고 기획적 사고의 아쉬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역이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 여러 안타까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도수군 통제형성, 자수형성을 세계적인 역사 자원으로 내세우고 이것과 관련한 역사와 관련한 문화 관광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연계시켜야 된다. 그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소명들은 물론 과제들은 있겠죠.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2개도 저는 뭐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가령 묘도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성, 그 역사성, 이거를 왜 대한민국 정부가 활용하지 않느냐? 왜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포텐셜 파워나 세계적인 가장 인접해 가지고 있는 그 자리하고 있는 중국의 국력이나 중국의 자본이나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와서 당연히 자기들 역사의 일부로 공동의 역사로 일부로 이거를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낼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기획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의 역사 중에 중국, 일본, 한국, 일본, 중국이 이 동북아 3국이 연관되어진 대표적인 역사와 전쟁,
그러면 거기서 나온 파생적인 스토리들, 그리고 임난이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극적이고 스토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그 묘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난개발한 것보다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묘도 문제만 해도 저거는 우리가 함부로 잘못 개발할 문제도 아니다. 저건 세계적인 자원이고 충분히 보호해야 될 가치도 있고 중앙정부에 이거는 개발 제한을 해주고 명분도 만들어주고 정부의 국가사업으로서의 어떤 그 논리들을 지역이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럼 뭐 그거는 여수가 가지고 있는 생존이나 생활, 그다음에 노인들이 여수처럼 살기 좋은 곳이 객관적으로 있느냐. 유일하게 여수에서 고흥까지만이 연간 풍속이 해안가 바다 중에 4km/s입니다. 사실은. 그럼 제주도가 어떠냐? 제주도는 8km/s예요. 사실 제주도는 휴양지나 힐링의 적지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자연 자원들이 많을 뿐이지 그 기본적인 바람의 세기를 보면은 안정적으로 거기서 기거를 하고 편하게 살고 평온함을 누리고 이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수가 최고입니다. 음이온 지수도 사실은 완도에 이어서 2위거든요. 풍속도 약하죠. 그 다음에 쾌청일수는 전국 최고입니다. 통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박람회 때 저희들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은 260일이 넘어요. 근데 지금 조사는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봤을 때 대한민국 노인들이 살고 싶은 세계적인 정말 최고의 적지 여수의 그건 잠재력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박람회 이후에 1,300만 네. 찍고 1,200, 뭐 1,000만 뭐 이렇게 가졌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방문객 수치를 가지고 관광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통계 수치의 방문객이 아닌 이분들이 와서 며칠 동안에 머물고 가냐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붙잡아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1년에 몇만이 왔니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뭐 1,000만이 넘게 오더라도 이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쓰레기만 막물로 쓰레기만 놓고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 조짐은 2년 전부터 지금 2, 3년 전부터 내려왔던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단체 장애, 의지와 능력과 어떤 걸 볼 수 있는 철학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관광객이 말씀하셨다시피 형식적인 수치나 통계 이거에 얽매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광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가가치 또 관광객 1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 거기에 맞춰서 관광산업도 좀 개발할 필요도 있고 기존의 흐름의 관광산업들은 지나치게 보여주는 거. 근데 미래 관광산업은 연령별로는 육아에 필요한 관광시설들을 여수가 선제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육아들의 체험 위주의 관광. 애를 키워내면서 체험을 시켜주고 그 애들이 건강하고 더 그 어떤 인성이나 지능을
고급지능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들을 여수가 선제적으로 갖춰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의 젊은 층들이 놀 곳이 없어서, 시간 보낼 곳이 없어서, 의미 있는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 해당 지역의 불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10대, 20대의 청년층들한테 여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그 관광에서 비어있는 구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여수의 문화관광가 중에서 특히 관광은 정말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분들의 정말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참고해서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여수가 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이다. 이 민주당이 그동안에 줄곧 네. 1기부터 뭐 현재 8기까지 세 번 정도 무소속이 예.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민주당 후보자가 됐었고 또 시정 운영을 했었고 예. 그 중에는 행정가도 있었고 네. 또 뭐 법률가도 있고 예. 보면 대충 그 정도 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민주당에 네. 대한 네. 어떤 의견이나 네. 조금 뭐랄까 좀 지적을 한다면 네. 민주당이 지역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뭘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민주당이 안타깝게 현대 정치의 과제라고 하는 경제 과제를 호남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역차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이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호남 민중들의 경제적인 자유와 경제적 권리, 또 다른 지역과 균형감 있는 소외감 없는 경제적 자존을 위해서 과연 민주당이 호남에 뭘 했느냐. 호남의 희생 속에 다른 지역의 표를 가져오는데 다른 지역의 경제 문제를 푸는데 호남은 오로지 참아왔고 인내했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이 오랜 세월 동안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기적이 이루어졌다. 저도 호남인으로서 뼛속까지 민주당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민주당한테 할 말은 해야 된다.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의 민주당이 호남에 대해서 한 게 뭐 있느냐. 호남 민중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뭘 했느냐. 민주당 책임져야 된다. 근데 저는 다행히 이재명 정권의 민주당이 들어와서 호남의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대가라고 말하는 그 대가들을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 과정,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사 민주당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 호남에서 적어도. 이제 거꾸로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배려에 대한 것들을 중앙의 민주당은 뭐를 준비하고 있느냐. 사실 저는 많이 좀 걱정스럽고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전남 서부 지역이 가졌던 그동안의 홀대, 경제적인 어떤 그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전남 동부 지역이 겪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말 현실의 민주당 여당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정과제로 지역 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될 만큼의 현실적인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전남 동부 지역 문제까지를 같이 풀어줘야 된다. 사실은 이거를 풀어준다고 해서 다른 지역 국민들이 크게 서운할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지역의 불만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나마 지금 가장 적다. 그 다음에 지역 정치인들 또한 현 시기를 정말 잘 선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경영이나 경제 마인드로 접근해서 호남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서러움, 이 배고픔, 이 차별, 이 억압, 경제적 억압, 이거 다음 정권으로 또 넘길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민주당, 중앙당한테 간절히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이번 이 기회에 호남의 경제적 격차나 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이후에 한국의 정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특별한 고민과 결단과 어떤 그 혜택에 관한 조치들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싶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이 과정에서 네. 민주당의 어떤 콜이 오거나 네. 민주당 쪽에서 뭐 이렇게 네. 와서 한번 해보지 않겠나. 네. 이렇게 만약에 뭔가가 제의가 들어오면 네. 혹여나 저는 그 문제의 모든 기준은요,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미 저는 침몰했다고 보거든요. 전국 지자체 중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대표적인 경우가 가령 예를 들면 수치적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지금 전체적으로 절반 전후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여수와 광양은, 특히 여수는 자영업자 소득이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하고 침몰해버린 곳이 여수거든요. 이런 여수가 호남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방자치에 뛰어든 저의 입장의 가장 제일 원칙은 여하의 여수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 생활고, 경제적인 낭망, 비전 없고 계속 어려워질 것만 같은 이거를 반제시키는 일에 저는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콜이 온다면은 민주당은 다행히 여당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호남에 대한 기존의 무책임한 그런 민주당이 아니라 호남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호남에 대한 결단과 호남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현실의 민주당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시민들을 위해서 민주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저는 당선된 당일부로 민주당 입당을 선언할 거예요. 그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있는 그 누구가 뼛속까지 민주당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의 민주당이 상당 부분 기존의 민주당의 과오들을 벗어나서 궤도를 수정해서 정말로 시대의 요구나 과제에 맞는 그런 그 흐름들을 보여내고 있고 호남인들의 수곤이었던 그런 것들을 결단으로 해결해내고 있는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단지
그런 것들이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현실적인 이런 것들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있으나 그거를 촉구하기 위해서도 저는 민주당에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가 되는 길은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요. 어찌됐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거는 민주당의 도움과 집권 여당의 협조 이거를 위해서도 저는 너무 당연하다. 민주당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예. 어떤 사람을 쓰냐, 그렇죠.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이냐. 예. 이재명 대통령도 하는 이야기가 그때 이 정치는 도구라 그랬거든요. 예. 이 도구를 어떻게 쓰냐에 있어가지고 그 쓰임은 국민이고 시민인데 어떤 분야에 있어가지고 확연하게 좀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면요. 정치가 50%의 가제는 중앙정치고 나머지 50% 가제는 지방정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현대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안타까운 게 지방정치 50%가 현실적으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면은 민주당의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는 지방정치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 그거는 민주당의 정치 과제 중에 저는 핵심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들은 해당 지자체의 정치 역량과 경영 능력 이거에 의해서 중앙 정치도 평가받고 중앙 정치에 대한 연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가 너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어찌됐든 민주당의 소속으로 민주당의 옷을 입고 뒤늦게라도 하나가 돼서 민주당의 정치적 성과로서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민주당의 엄청난 과제를 해주는 것이다. 그 사례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례 하나하나들이 더해져서 민주당이 정말로 정치적 과제들을 잘 풀어내고 중앙정치 과제뿐만이 아니라 지방정치의 과제까지를 정말 제대로 풀어내는 가장 바람직한 정당으로 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뭐 그것도 소중한 제 어떤 그 정치적 소명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호남의 네. 호남만의 독특한 그 시민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이런 선출 방법 네. 어차피 이리 가도 민주당이고 저리 가도 민주당인데 그것은 선출 방식이나 룰이나 여기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전남에 맞는 뭐 저쪽에 있는 경남에 저쪽에 다르겠지만 여기만의 어떤 그런 룰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광주 쪽 같은 경우는 비율가 8대2 정도까지 7대3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강성 방식. 네. 좀 더 민주당의 당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차피 당이라는 게 또 권리 당원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당이 정당의 역사상 거의 완성 단계에 왔을 때 그 말씀은 지당하고 타당하다. 그러나 현실의 한국의 민주당, 특히 호남에서의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이 돼버리면은 지역 민심과 애곡이 되고 괴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발적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호남 민중이나 호남의 주민들, 시민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 요구사항, 희망들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다르다. 현재 당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이게 정치적인 그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을 제가 감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과제 중심,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역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 애로사항, 난관, 이거를 극복해내는데 당원 중심의 그런 당 운영 플러스 역사 과제 중심의 또 다른 결단과 판단,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좀 더 세련되고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더 만족할 수 있는 정당 운영이 지역에서 돼줘야 된다. 호남에서 당원 중심은 민주당이 여러모로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과오를 반복할 수 있고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결론들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원칙을 내세우기에는 현실의 호남의 정치 지형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고 표현이 참 정치적 표현이라서 어려운데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해두죠. 네. 우리 대표님께서 네. 꿈꾸고 있는 네. 그리고 바라고 있는 추상적인 네. 여수의 꿈에 대해서 한번 한반도 최남단에 있는 인구 30만도 깨져버린 압축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괴감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가 어떻게 보면 관료적 행정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지방자치에 적합한 행정가들이 저는 민선 행정가들 내지는 자치형 행정가로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치형 행정가들의 기본적인 요건은 경영에 대한 경험과 또 지역사회에 대한 충분한 어떤 역할들, 지역사회 활동가로서 역할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소양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수에 대한 꿈이 저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이 천혜의 세계적인 자원들을 5개 이상이나 가지고 있는 이 여수가 왜 인구 30만의 도시는 좋으나 왜 현실의 이 안타까움, 쇠락,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여기서 살 수 없어서 교육을 시킬 수 없어서 떠나고 여기서 정주 여건이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정말 극복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수가 왜 또 하나의 싱가포르이 되지 못하느냐, 왜 또 하나의 홍콩이 되지 못할까?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계 능력들, 그리고 서로 소통 능력,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수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 관광도시가 아니라 관광도시도 이제는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돼야 된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해서 주민이 피곤하거나 관광객에 의해서 주민의 안온하다고 하죠. 안온할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도시는 없습니다. 파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라고 그래서 파리의 시민들이 불편하다, 주민으로서 권리를 많이 희생했다, 이거는 지역 살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저는 성숙하지 못한 관광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는 여천 산단도 결과적으로 최대한 빨리 복원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한테 요구해야 되고, 여수시나 전남도가 빨리 여천 산단의 시 공무원들, 도 공무원들을
상주시키면서 그 현안 문제들을 빨리 읽어내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해서 하루빨리 문제들이 어려운 것들은 지원되고 문제 있는 것들은 개선이 돼주고 그 3,700억에 예정되어 있는 그런 그 예산들도 중앙정부를 어떤 식으로 설득하든가 사업계획도 중앙정부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여천 산단을 위해서 3,700억 내일이라도 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산단 관련 중소기업들, 그 경영자들의 그 근로자들의 고용도 유지시켜주고 또 하나 빨리 하루빨리 율촌 그 이산단이죠. 이 산단을 비상시국이라고 생각하고 인허가를 마무리해서 저걸 준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해서 똑같은 석유화학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울산은 괜찮은가? 상대적으로. 여수는 그만큼 이 어려움이 예측됐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은 여수도 하루빨리 율촌 2산단을 정밀화학 산단 내지는 그 여러 벤더들이 들어가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산단으로 하루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노력해 줘야 되고 지방정부도 정말 지금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뭔 연말에 정해진 그 행사들 하러 다닐 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여수를 위해서는 여천 산단 문제 저거 대기업들도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을 중앙정부의 명령과 권력으로 이렇게 해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대기업들 스스로가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지 시한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해결 안 하면 답이 없어. 이렇게 압박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여건의 차이가 있거든요. 환경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무시해버리고 언제까지 시한 정해주고 이거 M&A 아니면은 통합, 합병해, 인수합병해. 이거는 과거의 정치가 풀었던 문제 해결의 방식과 너무 다를 게 없다. 중앙정부조차도 석유화산단의 특히 여수 석유화산단의 쇠락과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붕괴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마음을 놓고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해결만을 바라고 있을 여유가 없지 않느냐. 이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주는 게 그동안 호남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예. 저는 여수를 어떤 도시로 생각하느냐. 저는 여수는 구국의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임난 때 여수가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수가 역사성을 회복하고 구국의 도시로서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거 이게 지역의 지도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구국의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수는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느냐. 사랑과 화합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수가 가지고 있는 이 기후만큼이나 배타적이지 않고 엄혹하지 않고 항상 순하고 따뜻하고 항상 포용력 있고 모든 지역 타지역 출신들에 대한 배타적인 차별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는 정말 사랑과 화합의 도시 여기에 걸맞는 산업의 어떤 그 경제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서 여수 시민들이 이번에 정말 기존에 했던 식으로
고위직 행정가들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실패한 이 지방자치를 또 고위직 행정가 출신이 잘할 것이라고 거기에 표를 던지는 거, 저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심하게 말하면은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 심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수 시민들이 이 친모라는 여수를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마저도 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여수가 더 망가지면은 여수는 기본적으로 복구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나왔고, 저는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자존감, 그 다음에 여수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날 수 있는데 조금의 어떤 미랄이라도 될 수 있다면은 저는 그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상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결단을 시민들이 내렸다. 그 결과로 시민들이 수혜를 입고 시민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꽃피우고 여수시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자긍심을 느끼고 여수시 공무원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낀다면은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시민들과 더불어서 고민하고 상의하고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꿈들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